대통령님 무죄 선고 나왔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은 승리지만 우리 계속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 결국 큰 승리까지 얻어갑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이름부터 외치면서 구호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단 한 명의 대통령 누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유, 다들 행진 갔다 와서 목이 다 쉬었나? 왜 이래요? 다시 한번 누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님 올리 윤 단 한 명이죠, 맞죠? 올리 윤, 올리 윤, 올리 윤, 올리 윤, 그러면 가짜는 어떤 놈입니까? 저 씨발 새끼야!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재명 착한 새끼야! 그래, 순간적으로 윤석열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귀를 의심했는데 다들 피곤하신 건가요?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재판 속결! 재판 속개! 재판 속결! 재판 속개!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여러분, 진짜 내란 어떤 놈입니까? 이재명! 내란은 이재명! 내란은 이재명! 내란은 진짜명! 노래도 한번 불러봐야겠죠? 네, 나는 이재명 재판 받아라. 하이 하이 네, 나는 이재명 재판 받아라. 네, 나는 이재명 재판 받아라. 재판 받아라. 네, 나는 이재명 재판 석권! 재판 속개! 재판 석권! 재판 속개!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 모든 것을 이룰 남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올리견! 올리윤! 유라겐! 야라게! 야라겐!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오란 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딱 한 번만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올리견 올리견 올리윤! 야라겐 야라겐 야라겐
네, 소리좀 예. 자, 여러분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다음에 모실 분은 우리 서초 윤어게인의 리더 중 한 분이십니다. 바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축사!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 게 아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강남역 가니까 그 NPC들 우리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난리 났었죠? 자, 이런 게 아스팔트 여론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 날이죠? 자, 우리는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를 하겠습니다. 선거고 뭐고 그날 투표 일찍 하시고 꼭 투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월 6일이죠. 대통령께서 2차 특검 뭐 종합특검인가 2차 특검인가 그 과천 쪽으로 출석을 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6월 6일입니다. 근데 그날 여러분들께서 좀 꼭 나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들 윤어게인이 소멸되지 않았다를 언론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 우리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제대로 못 날렸죠? 그날 건물 앞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성 목소리가 대통령께 바로바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10시 정도에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텐데 우리는 9시에 모여가지고 그날 우리 서초 윤어게인 군단의 힘을 제대로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리고 대통령께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요일날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기 최근에 법원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국회 쪽으로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로 다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6월 10일부터 매일 집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패거리들 당협위원장들 다 내쫓아라, 배신자들 다 내쫓아라, 국민의힘을 정상화 다시 정화시키는 작업을 우리 평당원들의 이름으로 할 것이고 또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범죄자 새끼 재판받아라, 공선취소 반대한다 요 주제로 가을까지 한번 매일매일 집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집회 계획 잘 들으셨죠? 네,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네, 저희 이제 우리 김상진 대표님이 운영하는 신자유연대 스태프분들과 저희 GZSS 스태프들이 전부 다 게시물에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실 분이 있죠. 누굴까요? 차에서 뜨거워서. 네, 1등입니다. 자, 우리 서초 집회 또 다른 리더 GZSS의 안정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숫자가 진짜 많이 줄긴 줄었네요. 네. 줄었지 뭐 안 줄어. 그 지방선거 겸 여기저기에서 선거에도 휩쓸리고 내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셔가지고 오죽 했으면 나는 그거 참 씁쓸하더라고. 국민의힘에 오죽 흥행 카드가 없으면은 두문불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실까, 그 속일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을 한 명을 잃었지만 나는 대통령을 2명 잃었거든요. 상진이 형하고. 여기에 2명 잃은 분들 계시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실패한,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수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의 모든 과정 중에 우파는 없었습니다. 이게 구속도 촛불 새끼들이 시키고 탄핵을 촛불 새끼들이 시키고 구속은 그 새끼 있죠. 50억 클럽 누구야? 박상도가 아니고 개새끼야. 특검. 뭐지? 그 새끼 특검. 박영수가 구속해서 문재인 5년 동안 여기저기서 핑 뜯고 박영수 딸내미 뭐 집었고 지랄병 했잖아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공적으로 그렇게 얻어 처먹은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전두환, 노태우 역대 대통령 수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성의 몸으로 거기다 지병까지 있는데 최장 복역을 하고 있어요. 복역을 했어요. 5년 넘죠. 그걸 문재인이가 석방시켰습니다. 사면. 그리고 복권도 문재인이가 시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탄핵 반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던 보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온 우리는 한 번에 실패를 한 죄인들이야.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꼬라지들, 그러니까 원외 정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갈라치고, 그리고 지금 뭐 부정선거 이슈, 이 부정선거 이슈라는 것도 엊그저께 모스탄 또 들어왔죠. 이거 6월 10일 이거 지방선거 끝나면 또 부정선거 100% 팔아먹어요. 부정선거는 있죠. 100% 있죠. 부정선거 척결해야 되죠. 그게 미국의 대사 한 명 불러다가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곧 미국에서 해결해 줄 겁니다. 이런다고 이게 해결돼요? 안 됩니다. 아니 씨발 해결이 되냐고. 아니 유튜버 몇 명이 조잘거려가지고 이 부정선거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원래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5년간 씹으려봐야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파보니 진짜 부정선거 맞죠? 그렇듯 일반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앞으로 이 지방선거까지 왜 꼭 감도 안 되는 새끼들이 지들이 밝히겠다고 돈을 걷는 거죠? 돈 걷어서 해결할 것 같았으면 구속된 김세희하고 뒤진 김용호가 밝혔어야죠. 65억을 걷었어요. 65억을 강용석 씹새끼하고 그 돈으로 지낼 것 같으면 그때 부정선거 밝혔어야죠. 근데 또 이런 모스탄을 데리고 와서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 유튜버의 역량으로 부정선거 여러분 조금만 소송하고 뭐하면 밝힐 수 있습니다. 이거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욕보이는 짓거리란 말이야. 맞습니다. 부정선거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대 카르텔을 국가 권력과 압도적 국민의 지지율로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요. 서버도 밀어버리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정치인과 이 관계자들을 발본 세관에서 사형시켜버려야지 해결됩니다. 이걸 이렇게 유튜버가 할 수 있다고? 돈 주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강용석하고 김세희가 저 김용호가 6년 전에 아니 한 4년 전에 해결을 했었어야지. 안 된다고. 자, 제가 이런데 짜증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거는 입 딱 치면 굴러가. 선거가 왜 지는가? 요란스러운 주둥아리들 때문에 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는구나, 죄스럽다, 감사하다, 오죽 나라 걱정이 됐으면 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을까, 응원해주면 돼. 족도 아닌 것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족도 아닌 지가 뭐라고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새끼들이 보수판에서 아가리빨을 세우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부정선거도 말이지, 누구 돈 벌으라고 지랄병, 이게 무슨 장사가 아니잖아. 그걸 2번, 3번, 10번을 했으면 이제 부정선거를 해결을 하는 거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맞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를 척결할 만한 당사자를 구해서 세워서 옹위해서 그에게 국가급의 권력을 줘서 척결하도록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고.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한국가 세력 척결. 존만한 애새끼들이 어디 무슨 뭐 남대문이니 종로바닥 쓸고 댕긴다고 한국가 세력이 척결돼요? 안 됩니다. 죽은 놈의 새끼들 그 행진 보고 씨발 존나 무서워 해가지고 덩샤하고 가가지고 2번 다시 이제 한국을 못 들어오겠다. 그 반국가 세력들 불법 체류자들이 그 행진 보고 한 명이라도 도망갑니까? 안 가. 다만 세력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지만 중국놈들 포함해서 반국가 세력, 이북놈들 포함해서 반국가 세력, 이가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외국놈뿐만 아니야 이재명을 포함한 족발갱이 새끼들, 이런 거 다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주식 올랐다고 주댕이 찢어지고 지금 이재명 잘한다고 하는 개 돼지 새끼들, 한국놈 새끼들도 요것들도 똑같은 반국가 세력들 아니에요. 40만원 준다고 나는 내가 도대체 왜 상위 30%인 건데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지원금 30% 하위 70%에 속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너는 이해해. 받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30%에 속해? 이게 뭐요? 다 청년 새끼들이라고 어디 대문 앞 붙여다니면서 족불이나 하고. 그러니까 하위 70%라는 건 어디 참여연대, 직업 없이 백수새끼 NGO 새끼들, 이런 것들 있죠. 지그들 빨갱이 후원자 새끼들, 전대여 뭐 이런 새끼들, 그런 것들이나 돈 주려고 나라 국간을 쳐 열고 지랄하는 이런 거에 좋다고 아가리 쩍 벌리는 것이 반국가 세력 아니 뭐예요? 자, 이걸 우리가 행진해가지고 짧게 붙게 한다고 해서 이게 척결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도 연락의 사람들 100명씩 200명씩 쪼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구는 부정선거, 누구는 반국가 세력 척결, 누구는 한미동맹, 이 연병 떨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다가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해 수감되어서 억울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가 구출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쥐며느리 새끼도 이 정도 지능이 없다고 지금 보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박근혜 대통령 때 경험을 해봤거든.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어야 돼. 그래야 장사가 돼. 이게 좌파 새끼들보다 더 악랄한 새끼들이 보수들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정선거고 뭐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말 안 해도 묻힙니다. 맞죠? 그 말하면 잔소리 아니여. 대통령이 이거 하자, 오케이. 저거 하자, 오케이. 누가 그 대통령의 말씀에 반항하는 새끼는 즉각 빨갱이 낙인 찍히고 여기서 두려집니다. 안전모 포함해서 내가 뭐 개길놈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특한 개인의 이 욕심을 가진 새끼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저렇게 있는 게 좋아. 저렇게 있는 것이 좋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전에 들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하기를 원한다 하고 장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판을 까는 거야. 그러나 제가 아픕니다. 좀 병이 있어요 요새. 아시죠? 안정권 아픈 거를 김건희 여사님이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집회에 대해서 애쓰는 김상진 대표를 걱정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아니지만 아름아름으로 나는 그런 게 피해가 와서 갈까봐 편지도 안 드립니다. 그러나 건너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어디가 비교의 대상조차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60회차에 행진을 하고 이제 날도 지고 이제 죽어가는 이제 여름을 거쳐야 될 텐데, 저는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이는 이제 진짜 당도대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 코스피가 8천을 넘었는데, 내가 계속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코스피가 8천을 넘었는데 수익을 낸다라는 이 코스피 상장 기업은 30%야. 30%. 그러면 70%는 뭐야? 마이너스라는 거지. 근데 그 수익을 낸다는 30% 중에 25%는 5% 미만인 거죠. 5%.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으면은 50만 원 버는 거야. 50만 원. 50만 원 시달 그거 이자 내고 뭐하고 하면 한 것도 없어. 그러면은 거품처럼 일어난 이 코스피 지수에 돈 번 놈들은 파운드리의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 한 4-5개 종목 빼고는 전부 다 빚이야. 빚. 거기에 대출 다 두드려 맞고 이제 주택담보자금이 7% 이자율이 넘었습니다. 7%면 4억을 대출 받았다고 치면 한 달 이자가 280만원. 280이요. 여기 돈 봉급 280 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청년 중에. 한 달 내내 벌어봐야, 너 손 내려 이 새끼야. 잘하면 다행이 아니여. 새끼가 눈치가 없어갖고 280 넣는다고 손을 들면 돼 안 돼? 팀워크 족도 안 맞아서 저것이 진짜 저게 진짜 숨져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넘어도 안 넣는다고 해야지. 연설의 전개상 뭐 눈치가 없어요. 단체 생활을 못해. 예. 280 넣는 사람 청년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지 않다고. 근데 그 280만 원을 몽창 매달 숨도 안 쉬고 휴대폰비도 못 내고 은행에다 갖다 처발라 가면서 여기저기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버틸 것 같아? 이재명이가 1년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버텨줄 것 같아? 못 버텨. 죽어. 내가 돈을 빌려봐서 하는데 6개월이 지나잖아요. 거지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잖아. 2달까지는 친인척과 친구들한테 돈이 빌려집니다. 3달이 지나면은 동창회까지 뒤져서 돈이 빌리기 시작해요. 4달이 지나면은 그 역순으로 다시 빌리기 시작하는데 한 50%는 돈을 안 빌려줍니다. 5달이 지나전에 내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6달이 지나잖아. 엄마 아빠 빼고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 그래서 6개월 지나면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니까. 요짓거리가 연말 돼 보십시오. 빵빵빵 터질 건데, 나는 그래요. 이재명이가 망하는 거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그 이재명을 끄집어 내려올 때 대체자가 늘만하지만 정청래일 것 같은 이런 악몽적 상황이 걱정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우리가 보수해서 그러면 이재명이를 대체할 만한 인간이 정동혁이야? 누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전환길은 이야기도 하지 마. 강용사 켜란다니까. 예,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윤심입니다. 윤심.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저 새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지랄하고 원내로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겠죠. 또 저 새끼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로 배지 달면 분명히 원내 들어와서 당장 가려고 지랄할 겁니다. 그때쯤이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소위 친윤은 소멸하고 줄서기를 시작하겠죠. 총선 다가오니까. 그때 윤심이 얼마나 폭발하고 남아있느냐가 이 나라에서 윤어게인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돼요. 근데 지금 꼬라지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많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이. 근데 지난 1년간 윤어게인 세력들이 너무나 이 반푼이 새끼들한테 숫돌에 갈리듯이 갈려서 썰려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맞아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나머지 도대체가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정신병 걸릴 정도로 반목이 되고 찢어져 가지고 이게 과연 다시 뭉쳐지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런 처참함이 리더인 김상진 대표와 저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 사실 희망차고 답이 있으면은 병이 있고 아파도 신나서 일을 합니다. 근데 보고 있노라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 어디 뭐 여기저기 우산 팔고 지랄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한미동맹이 도대체 왜 나와? 그리고 빌드업 이제는 선수들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선수야 씨발. 미국에 딱 어린 놈의 새끼가 가가지고 서로 커넥팅해서 보수당 딱 선거 끝나기 전에 들어와서 아무 자격도 없는 것이 선거 사무소 쳐다보고 자빠져 있는 사진 찍고 이제 결과가 조금 안 좋기를 바라겠지. 결과가 조금 안 좋으면은 부정선거입니다. 우리는 이럴 줄 알았다. 지랄하고 막 난리 선거를 해서 또 뭐 전국 순회 공연하면 영감님들 우리 할머니들 난리 나서 돈을 쏟아부어 죽었지. 2달 후에 우스타는 한국에 없어. 온다는 미국의 큰 거는 연빙하고 이란가에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러면서 또 보수는 소모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하지 말자. 외치면 나만 병신 돼 나만. 그러니 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가느냐 유지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런 세력들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결국엔 조원진 따라가 버리고 가로세로 따라가 버리고 어디 뭐 부정선거 그 블랙시인가 뭔가 그거 따라가 버리고 원래 그게 원조여. 그것이 부방대가 된 거예요. 거기 따라가 버리고 그거 다 소멸돼 버렸다고. 원줄기 즉 박근혜 대통령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로서 존재하는 단체가 소멸됐습니다. 그게 언제 티가 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이후에 티가 났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온전히 존재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세력화됐을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보수가 흔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오니까 조원지 새끼는 지 밑에 떨거지 새끼들 잃어먹을까봐 골방으로 숨어버리고 다들 사람들 보고 그 소수의 100명 정도만 거기 가가지고 외치고 노인들만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위안나는 사람들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천하의 오로 새끼들이고 도둑놈들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 반복되고 있다니까 똑같아. 진짜 뼈다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대통령한테 어떤 힘을 주는 존재냐?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가장 두려울 사람이 누구냐? 내가 탄핵을 당한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리 무너졌죠?
조만간에 빌딩 무너질지도 몰라. 사람 이름 몰라. 배치몰할지도 몰라. 비행기 한 번 더 떨어질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보기에는 메뚜기 떼가 씨발 존나 나와가지고 올해 농사 망할지도 몰라. 안 그렇습니까? 왜 존재 자체가 악하잖아. 냄새 안 나요? 사다 마구 냄새 씨발 이 새끼. 아니 존재가 악하잖아요. 네? 이재명 저 새끼 존재가 악한데 난리가 안 나면 비정상이지. 나는 하루하루 진짜로 이재명이가 있음으로써 난리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지금 난리 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 이재명 뽑았는데 나라가 좋아지고 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놈들이 정신병자 새끼들이지.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새끼가 끄집혀 내려오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가 가장 무섭겠어요? 복수를 받을 사람. 내가 복수 당할 사람. 그 누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대로 정치와 이런 이 투쟁은 삼투압의 현상이 있는데, 힘을 가진 자한테는 급격히 대중의 지지율이 쏠립니다. 이 힘이 빠지면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가냐면 이에 반대되는 사람한테 급격히 쏠려요. 왜? 이런 원리야. 이게 대중심리에도 나오는데,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했어. 근데 그가 예를 들어 비리를 저질렀네. 그러면 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 그가 좋아했던 감정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복수지 그게. 이 복수를 대중들은 내가 그 강한 권력자한테 직접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이 새끼한테 사기당했는데 이 새끼가 죽길 바래. 그럼 이 새끼를 좀 죽여줘.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나 원한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즉 전라도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날이 온다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야. 이재명이가 족같아서 저 새끼 조져버리고 싶은데 민주당이나 아무도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끄집어 놓으면 저 새끼 아예 그냥 물어뜯어 죽여버릴 것 같다면 전라도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아무도 없어봐. 세력화가 되지 않아봐. 움직여줄 사람들, 떠들어줄 사람들이 최소한 필요하거든. 그게 조직이야. 그런 조직은 정당에도 속하면 안 되고 어디 단체에도 속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야?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6월 6일날 대통령께서 특검 출석을 합니다. 과천에. 뭐 연병하려고 그날 출석을 시키는지 참 희한한 새끼들이에요. 정신세계가. 그래서 6월 6일날 우리는 집회를 안 하고 윤석열,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중심 아닙니까? 그날 윤석열 대통령 응원을 합니다. 집회와 응원을 들린 거예요. 그 10시에 출석하시니까 9시에 저는 광화문 통합 집회를 가서 연설을 하고 복귀를 해서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길 가. 나 엄청 발이 빠르다. 뭐 스포츠카가 있다. 이러면 광화문에 가서 집회 참석하고 부항해가지고 아침에 그 응원하고 부항해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부항해서 하죠. 그 왔다 갔다 해도 돼. 근데 내가 발이 느리고 이동수단이 별로다. 그럼 그냥 거기 가 있어. 마음이 거기가 먼저요. 맞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작년 여름 기억나세요? 저 옆에서 하는데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더워서. 지금도 땀이 비오듯이 하는데 죽을 뻔했잖아. 근데 작년 여름은 참 행복했습니다. 슬펐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참 많은 어깨들이 있었거든. 기댈 수 있는. 근데 올 여름은 같은 더위지만 더 더울 것 같아. 왜? 떠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혹독한 여름이 지나면 아마도 여러분밖에 안 남지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늘 공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강력하게 한 길만 가면 됩니다. 뭐 똑똑한 척 연병해봐야 본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를 누가 밝혀? 나는 진짜 묻고 싶어. 부정선거를 도대체가 씨발 개인이 어떻게 밝힌다는 건지 방법장은 뭐 부정선거 스티커 존나 붙이고 댕기면은 된대. 그럴 것 같았으면은 김세희가 제일 잘했다니까 그거. 막 우산을 맹글어서 막 NPC를 어쩌고 막 이거 뭐 길바닥에다가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계엄선포를 통해 가지고 강제적인 물리적인 이 사법권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선관위를 까뒤집지 않는 이상 못 밝힌다니까. 그래서 계엄한 거예요. 근데 무슨 민간인이 계엄 권한도 없고 사법 하물며 검문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 뭘 떠들어서 뭐 국민이 일어나면 안 돼. 시민국 국민이 왜 일어나? 말도 아닌 소리들이지. 다 이거는 결국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잔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제 이 부정선거는 그냥 보수 또라이라고 하는 그 이준석 개새끼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억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바락이다. 이 사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비상벨을 눌렀다. 계엄의 정당성, 계엄의 당위성,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이것만 밝히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치를 보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조사해야 됩니다. 하면 조사가 되는 겁니다. 중국 놈들이 이렇게나 깔려있는 거 이거 뒤집어야죠. 해야 뒤집어지는 거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데 하지도 못할 새끼들이 돈 걷어서 뻘짓거리하고 이 판 뒤집어 놓고 철없이 지랄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데 이런 미친 짓거리 적당히들 속아주고 적당히들 해야 돼. 신락 같은 희망조차 갖지 마세요. 이번 6월 10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폭풍이 부정선거 폭풍이 불 겁니다. 장담하는데 또 난리 굿이 날 겁니다. 예. 여러분들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돈 거둘 것도 없어. 도민들이 돈을 다 빨아버려가지고 집하고 전세금하고 다 빨아서 이미 2번 3번 빨아 처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예 가난해져 버리는 게 나아요. 자, 오늘 날씨가 이제 초입에 들어서 여름에 초입에 들어서 상당히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0회 60회 안에 또 다른 집회까지 합치면 거의 100회 가까이 되죠. 이 집회를 하는데 돈도 돈이고 사람도 지치고 건강도 지치고 씨가 마를 정도로 쥐어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이걸 멈춰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없어지면요 대통령이 슬퍼요. 대통령이 정말 슬프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최근에 무죄 받았죠. 나도 무죄 받았어. 근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시사하는 바가 그 위증죄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같은데 그 위증죄 재판을 보면 이제서야 변론다운 변론이 진행되는구나가 보입니다. 안 보셨죠? 다른 재판 비교하시면 윤석열 대통령 위증 재판은 정말로 재판답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갔어요. 다른 재판도 지금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자 욕심을 내던 변호사들이 나는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 예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옆에 누가 남았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 왜? 이제 더 이상 빨아먹을 것이 없거든. 세상은 죽은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개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경고를 해도 어떻게 뭐 의심을 할 수가 있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선하다고 감히.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를 받은 위증죄는 판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게 유죄가 돼요. 근데 그걸 무죄로 이끌어냈다. 위증죄가 제일 애매하거든. 그건 정말 변론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법리적인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좀 보호를 받겠구나. 이럴 즈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생각을 주변인들에게 피력하고, 아마 조금은 지금 대통령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판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한결같이 본인을 지지해준 여러분들은 반드시 끼어 있겠죠. 우리가 무슨 정당을 되길 원했습니까? 시민단체가 되길 원했습니까? 우리 60번 동안 줄기차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만 외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여기다 뭐 하나 끼워빨기 아니라고 바쁘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긴 하지만 진정성이야 끝난 게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털다 보면 순수만 남는 겁니다. 채를 털다 보면. 근데 그러다고 채를 턴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알곡만 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돌도 섞여. 돌도 무겁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분별하고 상별하고 주변을 살피시고 경계하시고, 꼭 완벽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신이 단체를 지키고 개인을 지키는 겁니다. 그 정신이 개인을 지키고 단체를 지켜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근본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은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 오면 다 해결돼. 대한민국 적파 윤석열 대통령 오면 다 막어. 민주당 폭주 국회 해산시켜버리지 씨발 새끼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참조로 제가 무죄를 받은 게 2심 무죄, 대법원 그러니까 검사가 항소 보기를 해서 이제 확정을 받은 건데, 이 판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이 존나 빨갱이 판사들로 유명해요. 어느 정도로 검사 새끼들이 개새끼들이냐면, 수사를 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기소를 하든가 구약식을 하든가 뭐 그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6년 동안 인천지검 개새끼들은 약 140가지의 이 고소고발을 안티새끼들이 막 쏟아붓잖아요. 경찰에 던지면 무조건 3일 만에 재판이었어요.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100개 넘게 받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하물며 더 어이없는 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 재판인데, 내가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 편지를 읽었지. 그 편지의 내용은 내 개인적인 사견을 내 방송에서 팬들한테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안티라는 인간이 쥐를 욕했다는 거야. 지 자식을. 그런 적이 없거든.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통일교 고소를 했어. 그래서 징역 나와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거 사전에 찾아봐라.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지만 내가 무슨 뜻을 내 개인적인 감정을 피력했는데 내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냐? 나는 내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직원들한테 알려고 편지를 보냈을 뿐이다. 근데 그 여자 수사관인데 지가 잠정적 결론을 내리면서 이거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수사기관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유도신문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저기 수사관님, 당신 통일교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통일교시냐고. 그러니까 움찔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 당신 통일교냐고. 지금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이 왜 조사를 하는 주제에 조사만 받으면 돼. 유도신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조사를 받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바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조사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관 기피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수사 조서 종결, 그 다음에 청문감사실에서 서장한테 이야기해서 서장이 직권으로 이 조사 기피 신청에 대한 그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조사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 하면 재배치를 하거든. 자, 그러면 내 수사가 중지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게 조서가 앞장이 한 10줄도 안 돼. 당신 통일교예요? 이것밖에 안 적혔어요. 적어달라 그랬거든, 조서에. 그 10장밖에 안 돼. 그러면 다른 수사관이 나를 조사해서 다시 송치견으로 보내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재판 가버렸어요. 수사관을 바꾼 게 아니라 수사관이 배치도 안 되고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재판을 보내버렸다니까. 뭔 말이냐? 그냥 아예 아무따 기소해버린 거야. 아무따 기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짓거리, 우리나라 검찰 씨발놈들은 내가 진짜 이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그냥 검찰 하지, 저 새끼들 중에 진짜 이 개빨갱이 새끼들 겁나게 많은 거죠. 아무따 기소를 해가지고 세상 천재 조서도 안 꾸며놓은 거 난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무죄를 받은 건 뭐냐면, 제가 계양을해 국회의원 기호 8번으로 나가신 거 아시죠? 그때 13% 나왔어요. 원희룡 개새끼가 사퇴 달라 그래서 벚꽃 엔딩으로 사퇴 줬는데 씨바 새끼 그 뒤부터 나한테 한 번 인사도 안 왔습니다. 천하의 호로 새끼. 알고 보니까 저 새끼는 빨갱이도 못된 새끼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원희룡 안 나왔죠? 네, 그럼 괜찮아. 저 새끼 씹어도 선거법 아니야. 자, 근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문화 행사를 하면서 내가 가서 이렇게 독후 콘서트를 했어요. 그 독후 콘서트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건데, 포퓰리즘을 경계해라. 무조건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 있죠. 이게 포퓰리즘인데, 이 포퓰리즘을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국가의 산옥이 된다. 즉 국가가 양성하는 사익적 노예가 된다. 그러니 포퓰리즘은 굉장히 독소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린든 존슨이라는 새끼 있죠, 대통령. 린든 존슨의 월페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월페어 정책이 이제 무죄 받았으니까 이야기해도 돼. 월페어 정책이 미국의 흑인들이 당시에 공화당을 찍은 거예요. 공화당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린든 존슨이 부통령일 당시에 미국의 흑인들은 늘 민주당을 찍었어요. 근데 민주당 찍어봐야 좆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화당 보수를 찍어서 우리가 국가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60년도에. 그래서 이 흑인들이 공화당을 찍는, 지금의 트럼프를 찍는 현상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당시에 부통령이던 린든 존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걸, 그러니까 이런 개족 껌둥이 새끼들, 감히 니들이 공화당을 뽑아 앞으로 200년간 껌둥이 새끼들은 공화당의 표를 절대 못 주게끔 하겠다라고 시행한 정책이 바로 월페어 정책이야. 이 월페어가 뭐냐면
흑인들이 빈민들이 많잖아. 빈민들이 흑인 할렘가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하위 70% 이거 제공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 즉 월급도 아니고 봉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껌값은 아닌데 딱 어디 가서 백수 새끼들이 소주 2번 처먹을 정도의 돈.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만 원 이 정도를 빈민 흑인들한테 민주당이 입법을 해서 월페어를 줍니다. 월페어. 그러니까 껌둥이들은 좋다고 미국 흑인들이 민주당을 계속 찍어요. 계속. 그게 흑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라도가 민주당 찍는 거하고 비슷해. 대대로 흑인들은 민주당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빨딱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책의 부작용이 린든 존슨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월페어 정책을 하고 나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월페어 정책을 하기 전에 흑인들의 삶의 질과 그걸 시행한 이후의 삶의 질을 비교했더니 이혼율이 10배. 월페어 정책 시행 이후 이혼율 10배. 그 다음에 자살률이 거의 20배. 그리고 그 왜 학생들 막 마약이고 뭐고 할렘 이거 완전히 흑인들은 타락해버렸어. 왜 그러냐? 200불씩을 주니까 그 200불이 가정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술 처먹는 애비들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술 먹고 도루 먹고 여자들은 그거 가지고 마약을 꽂고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애들은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총기 팔고 마약 팔고 그게 그 월페어가 흑인을 망가뜨려 버렸고 한번 맞들인 가난해진 흑인들은 도망도 못 가고 그 월페어의 기본소득에 기대서 영원히 민주당을 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바로 린든 존슨의 월페어 정책이에요. 그걸 내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근데 씨바 개항 그 선관위에서 이걸 고소를 한 겁니다. 아 미국 민주당이잖아. 그리고 나는 국회의원 후보예요. 내가 뭐 씨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는 민주당을 비난해도 돼. 후보를 비난해도 돼. 근데 미국의 민주당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돌려까기라는 거야. 그때 이재명이가 내 경쟁 후보였거든. 이재명 민주당을 까기 위해서 미국 민주당을 동원해서 돌려까기를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해서 막 선관위 새끼들 막 증인으로 해서 1년 만에 내가 징역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우리 변호사님이 유승수 변호사님이거든요. 잘 재판을 해줬는데 제가 재판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후보의 지위에 있었고 국회의원이 후보가 설령 이런 발언이 민주당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도 손치더라도 그거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유 영역 안에 있지 않느냐. 연설의 영역 안에. 그러나 이거는 연설의 그 취지가 토크 콘서트 형식이었고 나는 상대를 그 자리에 민주당의 당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하할 의도가 없이 순순히 국회의원 후보이긴 후보지만 그 참가한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포퓰리즘을 만연하게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취지에서 예를 든 것일 뿐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무죄를 줬어요. 그리고 무죄를 받고 검사가 일주일 만에 항소해야 돼. 항소 포기를 하더라고 개새끼가.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통령 무죄받기 하루 전날이야. 그리고 그거 무죄 받고 나오는데 배인규 대표를 만났어요. 뭔가 운명의 장난 같은 장난이죠. 그래서 인규가 건강합디다. 그리고 솔직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월에 복귀할 거예요. 힘 많이 실어주시고 조용히 해.
질투의 새끼들 전환길부터 채찍배까지 인규 나오면 아마 물어뜯는 건 빨갱이가 아니고 보수 새끼들일 겁니다. 우리가 꼭 안아줘서 그 친구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왔는데 그 뒷날 몹시 아파서 제가 일어나질 못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무죄 받았다 그랬죠. 그거 보고 나는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혐의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죄 주면은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변호를 잘했거나 재판관 중에 양심이 있는 이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근데 재판부의 꼬라지를 봐가지고는 양심 있는 판사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좀 바뀌었다더니 변호의 방향이 좀 바뀌었고 질이 좀 높아졌구나. 앞으로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완벽히 기대하지는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힘을 실어주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건데 제발 좀 능력도 없고 씨알데기 없이 사람 차비만 자꾸 소모시키는 병신들 그만 쫓아다니시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와서 나는 진짜 전환길 씨도 앵간히 좀 설치고 다니고 여기서 해 여기서. 아니 전환길 씨가 모든 사람들 평가가 어떠냐면 자기가 대장을 해야 된대. 약간 그런 게 있긴 해요. 진짜로 관종이지 관종. 그러면 상진형하고 나하고 그냥 이거 기계만 움직일 때 여기서 대장해. 어디서 이상한 한미동맹 같은 얄팍한 거지 말고 윤어게임만 하면서 여기서 2시간을 연설하든 3시간 연설하든 아 괜찮아. 누가 싫어? 괜찮아. 저 자유대 병신들도 앵간히 지랄하고 와가지고 그 박사장 니도 여기 와가 떠들어.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이 되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의 혐의가 하나하나 무죄가 쌓여야 내란만큼은 무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란만큼은 무죄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위로부터 내란이 그렇게 족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걸 만들려면 황교안을 아무리 응원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가지 않을 메아리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있는데 대통령님 이러면 들려요? 아니 이게 지금 보수판이 하는 짓거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쪽에 있어 꽃다발 받으려고 서 있는데 여길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 정신병자 새끼가 여자는 여기 있는데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럼 이 여자가 이 새끼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새끼 귀신 보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대통령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님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응원합니다. 이게 윤호견 아닙니까? 근데 왜 저기 왕조안 있는데 저기다가 대통령님 하면 빵 뭐 당구 치는 것도 아니고 쿠션 때려가지고 대통령한테 간다고 이런 사기를 1년 동안 당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맞아 틀려? 100년 넘게 못 살아요. 아니 여기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200년 못 산다니까. 재수 좋으면은 막 150살 살겠지. 요새 기술 좋아져. 200년 못 살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100년을 산다고 치면 반을 살아버린 건데, 아니 여기 땅에서 사는 거 좀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자꾸 어디에서 피노키오니 피터팬이니 히어로를 찾고 젊음을 찾고 아니면 늙으면 애고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젊어야 보다고 나는 거야? 왜 자꾸 젊은이 청년 병신 같은 소리들을 해 이제. 어설픈 거 알게 됐잖아요. 1년간 경험 없는 새끼들한테 권력을 쥐어줬더니 얼마나 위험한지 박 사장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 이등병을 전투장에다가 장군이 왜 장군이야? 이등병 새끼한테 전술 맡겨놨더니 씨바 탱크를 뒤로 보내야 되는데 보병을 앞으로 보내고 하니 탱크 보내고 보병들 탱크 개박살나고 아파치를 산속에다 넣어야 되는데 바닷가 가운데다 세워놓고 다 격추당해버리고 지금 그런 꼬라지들 아닙니까? 비행기를 활주로 해서 띄워야 되는데 어디 바닷가 모래바닥에다 해가지고 비행기는 띄우지도 못하고 이런 어설픈 즉 청년이 관을 쓰면 관을 썼을 때 티가 나는 건 우리 장년층과 우리 중년층의 무등과 어깨를 타고 청년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들을 서울 보여주듯이 우리 어깨에다 올려줘야 얘들이 높게 보는 건데 이 니자고 없는 새끼들을 장대에다 모가지를 걸어가고 요렇게 들고 다니다가 지금 이 보수바닥 인형 짝짝 지적 처먹은 거 안 보입니까? 우리도 나이를 먹고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애국 오면 죄야? 이런 반복적 실수를 1년 동안 겪었으면 정신무장하고 이제 여름을 거쳐 가을이 왔을 때 이재명의 추락과 윤석열 대통령의 상승을 골든 크로스 하자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어. 왜냐면 보수는 상당히 똑똑해.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 그게 한 자리에 안 모여서 문제인 거지. 배가 고프면 처음 모이게 돼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줘서 배돼지가 부르니까 뻘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돈이 딱 살 만큼만 쥐어주면 존나게 일만 해요. 근데 돈이 정말 넘치고 먹고 살고 풍족하면 어디 가서 노름도 하고 빠진거도 하고 춤바람도 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 그러니까 음한데 돈이 넘쳐나니까 돈 벌 짓거리들만 하고 본질을 잃어먹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나무라지도 않는 그런 용기 없는 자들, 사특한 자들, 후에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떳떳하지 못할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윤어게인을 떠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누굴 앞세우겠다는 거야?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이 나라의 경종을 울렸다는 사실이요. 52%의 국민이 그 경종 소리의 울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경종 소리는 잊히지 않을 소리고 다만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무엇이 세상이 윤석열이 틀리다니 내가 들은 종소리가 아닌 건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울린 경종소리가 정답이다라는 거 본인이 나와서 내 계엄이 드디어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갇혀서 두 부부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앞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의 안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안 믿었다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야 잘 알아.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나이롱이었고 잘 알아. 내 여러분보다는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봐봐. 윤석열 대통령께 편지 받는 분 계시죠? 김건희 여사님께 편지 받는 분 들어 계시죠? 온통 하나님 말씀뿐이야. 왜 그러냐? 거기서 만날 이가 성령 한 명, 성령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내가 살아봐서 알거든. 소지가 컵라면을 하나 끓여줘도 그때뿐. 거기 안에 교도관이 초콜릿을 몰래 수저박아 줘도 그때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숨쉬고 버티게 하는 건 기도와 성경과 믿음,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해. 누구가 동시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그러니 두 부부가 영적 오작교를 건너는 거 아니겠어요? 더 애틋하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할 법도 한데 건강을 걱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포기할 법도 한데 더 궁금한 건 서로가 영적 교류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적 성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성전의 주인공들은 따로 있는데 주연 윤석열, 조연 김건희, 쫄따구 김상진 안정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씨발 새끼들이 무슨 엑스트라 새끼들이 지랄하고 내가 무슨 뭐 대역 배우다 약간 너우나 느낌에다가 무슨 뭐 장승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지난 베이비 박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뭐 윤호계인의 적동자 지랄하다가 지금 다 갈갈이 찢어난 건데 어차피 그거는 차가름 시간이고 우리는 1년을 견뎠고 이 여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듯 어쩌면 가장 가까울 전쟁의 성전의 모습을 목도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내가 진 거예요. 18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온몸이 붓고 땀이 나지도 않고 거의 뭐 물풍선처럼 물풀애처럼 사라지질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연설을 1시간째 하고 있는데 지치지를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봐주니까 하는 거예요. 연사도 이럴지언데 대통령은 오직하겠습니까? 눈을 마주쳐야 버텨지는 게 아니오. 여러분들이 외치는 목소리하고 편지 글자 하나하나가 그분들을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이 버텨야 윤어게인이 되는 것이지 없이 무슨 놈의 윤어게인이 되는 거야. 마치 드루킹한테 죽어서 애국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지. 윤석열 대통령 없는 윤어게인은 가짜입니다. 그가 돌아와야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그린 대한민국, 청정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지금 뺑기 존나 까는 사람들, 오늘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이제 아파도 나오는데 다 다음 주에 말이야 강진이 너 혼나 혼나로 해야 돼. 우리가 있지 돈이 없지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윤어게인으로 영적 삼겹줄로 맺어진 윤석열 군단이 전에 왜 밧줄을 자꾸 풀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지치지만 지치지 않게 앞으로 쭉쭉 나가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많이 와서 대통령 출석하시는 거 응원하시고 통합집회 응원해서 보수의 새를 보여줍시다. 잘 치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자위원회하고 GZSS 군자금 후원들 좀 해요. 장대가 공짜가 아니잖니. 그죠? 방송을 안 했더만은 방송 안 하면 그건 출연료 받는 거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못 써. 지옥 가.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당신들 살아생전에 남겼던 음성들 있지? 그거 지옥 가면 담가야 돼. 그렇게 무서운 곳이야.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걸로써 제 60회차 윤어게인 선초 집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무더운 날씨에 행진하느라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역시 이 노래가 빠질 수가 없겠죠. 노래 준비됐나요? 네. 자,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음악 주세요. 난다. 그대 어깨 위로 놓인 짐이 너무 힘이 어려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지네.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지금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